경남 지역 최근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얼마 전 이슈 토크에서 창원시 마산 하포구 창동 시민극장의 재개관 내용을 분석하면서 근대 건조물 지정 부결에 대해 안타까움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 경남도에서 조금 더 범위를 넓힌 관련 방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옥과 근대 건축물 등 경남의 우수 건축 자산 발굴과 지역 정체성을 담은 건축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건데요. 얼만큼 그 효력이 실효성을 거둘지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패널 소개합니다. 경남도 공공건축가이자 창원시 근대건조물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고요. 창원시의회 진해 근대문화유산 연구보존회에서 활동한 바 있는 이혜련 창원시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남도가 지역의 우수 건축 자산을 발굴하고 또 이를 활용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 나눌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러한 움직임이 경남에는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시도들도 있었고 보고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그 경상남도 건축 기본 계획이라는 거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새롭게 좀 더 강화시켜서 뭔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겠다고 이제 거기서 제안이 나온 거고 이게 김경수 지사가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뭔가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문화재보호법과 또 하나가 한옥 등 건축 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예. 문화재보호법으로는 이제 문화재를 주로 하기 때문에 문화재 이외에 또 건축 자산이 많을 거 아니에요.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제대로 법적 지위라든지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그 자산들 또 활용하기 위해서 한옥 등, 한옥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다리도 될 수 있고 그냥 일반 구조물도 될 수도 있고 특정 장소만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건축 자산을 진흥, 활용할 수 있게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보면 이제 이번에 했던 경상남도 건축 기본 계획에 그간에 했던 문화재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6년 전에 경상남도 근대 건축 문화유산 전수조사를 했어요. 이제 제가 그 책임 연구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300여 개의 근대 문화유산과 이제 근대 건조물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6년 동안 사실 제대로 활용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원시에서도 그런 보고서를 얼마 전에 냈고 2번이나 냈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 또 빠져 있는 게 현대건축물은 또 빠져 있거든요. 근데 현대건축물도 우리가 얼마든지 공공에게 관광객들에게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리스트업을 시키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뭐 이런 걸 발표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사실 얼마 전 저희 이슈 토크에서 도내 폐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예. 그때 나온 내용이 폐교도 자산이다, 건축물이고 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전달해 주셨었거든요. 예. 그러면 한옥과 이 근대 건축물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근대 건축물 또는 방금 말한 한옥 그리고 심지어는 6.25 이후에 지어진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박스형 건물인데 뭔가 좀 독특한 그 양식이 그때 당시 양식이 담겨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게 뭐 등록문화재라든지 근대 건조물이라든지 근대 뭐 자산 이런 것들은 현재로부터 50년 이전의 거. 그러니까 50년 전 하면 개량 한옥도 있을 수 있고 좀 전에 말한 그냥 일반 상가 건물도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한 10년 후에 잠깐 한눈 팔고 있으면 순식간에 없어져 가지고 50년 전에는 어떤 건물에서 살았지 하는 이제 그런 건물들. 지금은 너무 흔하지만 그런 것들도 다 자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한옥뿐만이 아니라 개량 한옥 또는 일제 잔재라고 여기는 그 나쁜 건축 쉽게 말해서 그런 근대 건축물 이런 것들도 다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관리를 하자는 거고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그 좀 전에 경상남도 건축 기본 계획을 세운 데서 내놓은 게 건축 자산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 뭐 신청을 받아서
건축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경상남도에서 또 재원을 지원을 하고 그래서 공공의 성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오프닝에서 제가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창원시 창동의 시민극장 재개관 소식을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근대 건조물 지정이 불발됐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나온 분석이 이 지자체 차원에서 전문적인 인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의원님께서 지금 진해 근대문화유산 연구보존회에서 활동을 하시고 계신 만큼 이 지역 한옥과 또 근대 건축물의 활용 방안 추진 소식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앞서 우리 유진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경상남도에서도 꾸준하게 문화재나 근대 건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해 왔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전수조사하고 건축자산 기본계획 추진 계획 등 이런 걸 보면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 또 현재 미래를 이어가는 어떤 건축 양식이나 우리 주거 환경 그리고 또 그 건축이 주는 공간의 의미 같은 것들을 이어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 의식들도 좀 더 많이 그 근대 건조물이나 우리 문화재를 대하는 그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바람직하게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원시의 경우에는 근대 건조물 심의위원회가 현재 꾸려져 있습니다. 궁금한 게요, 이 타 지자체의 경우도 건축 자산들을 관리하기 위한 기관이나 또 방안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그 창원에 있는 근대 건조물 심의위원회는 근대 건조물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인가요? 우리 이혜련 의원께서 2014년인가에 만들었던 예.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꾸려진 거죠. 그러니까 한 6, 7년 됐네요. 근데 창원시는 약간 이제 늦은 거고 대구라든지 다른 지자체들 보면 그런 관련된 조례나 이제 법이 되게 다양해요. 한옥 보존이나 활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좀 전에 말했던 근대 건조물 보존 활용 방안들이 있고, 또는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현대 건축물을 보존해서 자원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자는 그런 조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지자체에서 다양한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활용 방식도 되게 다양한데. 저희 창원이나 이쪽이 좀 경상남도에서 부족한 게 현대 건축물이나 근대 건축물에 대한 지도라든지 그것들을 좀 활용해서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해요. 그래서 그 좀 예를 들면 잘하고 있는 대구 같은 경우를 보면 그 관련된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북이 있고 거기에서 다시 뭐 인문학도를 위한 학자들을 위한 또는 음악 기행을 위한 길 또는 음식 맛길 심지어는 김광석을 특화시켜서 김광석 길이 있고 이렇게 그 건물들은 몇 개 안 되지만 그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해서 미술, 음악, 이렇게 인문학 그러다 보니까 건축 지도는 하나인데 실제로는 거기서 파생되는 인문학 지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막 20개, 30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들이라든지 방문객이 훨씬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조례가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조례도 그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할 수, 그냥 단순히 건축물만 뭐 보존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 하면 그냥 하드웨어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컨텐츠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살리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또 다른 조례들이 문화예술 측면에서 또 이제 파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이번에 경남도에 이렇게 추진 계획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 발의나 제정 또 위원회 구성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경남도보다 창원시가 훨씬 이제 앞서가고 있는데요. 이혜련 의원께서 만들었던 그 조례에 지금 한 번 개정이 또 됐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더 상위 조직인 경남도나 의회에서 사실은 제가 또 여러 차례 요청을 했어요. 이 조례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당연히 위원회와 조례도 발의가 돼야 되고 위원회 구성이 돼서 이제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경남도에서는 이게 좀 어려운 게 이 건물이 소속돼 있는 게 다 지자체 시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기가 조금 그런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상징적 의미로 예. 조직을 갖추고 조례를 갖추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라도 예, 필요하다라고 물론이죠. 예. 네, 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원시의 경우에는 이 근대 건조물 관련 조례가 이미 마련이 돼 있습니다. 조례 제정 전후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좀 알려주시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욱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앞서 우리 윤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3년도에 조례가 1월에 제정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큰 계기가 있었어요. 이게 상강청주 건물이 허물어지면서 많은 이제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근대 건축물들이 이렇게 허물어지다 보면 다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속에 또 의회에서도 몇 번 의원님들하고 또 그때도 우리 유진상 교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예. 하셔서 이제 제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사실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들이나 가옥이 그만큼 역사적인 가치, 소중함 이런 거를 모르고 계셨다가 지금은 조례에 준해서 사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네.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마산의 그 하포구 헌병 분견대라든지 진해 흑백 다방이라든지 또 지금 한창 그 구 6대 부지 내에서 진해 여왕사령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례들을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들 하시고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이해하시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전수조사를 2015년도에 할 때는 100개소가 지정되었었는데 지금 2020년도 전수조사에서는 13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간이 또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 다양한 그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그 보면은 뭐 교량이라든지 또 공공건물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동굴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분야의 그런 건축물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보존하고 이제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지금 또 시민들이 많은 관심들이 모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의원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또 궁금한 게요. 이제 관련 조례가 발의되고 제정이 된다고 하면 어떤 내용을 꼭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조례 제정 전에 선결해야 할 문제나 과제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방금 또 우리 저기 윤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같은데 또 조금 애로가 있는 게 도 차원에서 하는 게 아까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근대 건조물들 네. 그러다 보면 도에서는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례 제정 이후에 지금 2번의 수정을 했습니다. 예. 해서 그게 이제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이 문제점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조례가 또 수정되고 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예산의 범위예요. 예산. 예, 예산에 처음에 30% 리모델링하거나 복원할 때 30% 지원해 준다 했는데 건물의 그 복원의 그 예산에 따라서 30%라는 게 크고 작고 너무 폭이 크죠. 그래서 이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2020년도에 새로 이제 수정할 때는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이제 그 복원을 하는데 협약 기간 이후에 이 소유주들이 판다든지 그다음 부숴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예. 시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수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보면 이게 그 재개발이나 또 재건축이 시행될 때 그 구역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근대 건축물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또 마산의 그 자활연 문제 이런 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 창원시에서는 그 도시 환경 주변 정리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보면 8조하고 23조에 보면 그 흔적 남기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흔적 남기기를 통해서 이런 사업도 진행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모아졌고 해서 또 경상남도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들을 다 좀 잘 참고하셔서 조례 만드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그 진행하면서 보면 그 각 지자체마다 역사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예. 갖고 있는 역사들이. 근데 건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산은 개항 이후의 건물들이, 그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는 군항이 만들어지면서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게 있지만 건물의 특성상들을 보면 우리 교수님 잘 아시지만 러시아풍도 있고 예를 들어 프랑스풍도 있고 또 일본식 건물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이게 또 우리가 그 해방 이후에 살아오면서 우리 한국식 그 건축 양식과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각 그 지자체의 특징성, 예. 특화된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례에 같이 포함돼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의 역사와 좀 지역적 특징을 잘 살린 조례안이 제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교수님께서는 이 근대 건조물 심의위의 전문성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미리 재현하고 싶은 사항 있으실까요? 여러 차례는 아니고요. 네. 몇 번.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심의위원 하시는 분이 좀 불쾌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 근대 건조물 전수조사를 하고 활용 방안을 직접 보고서를 만들었거든요. 6년 전에. 근데 저희가 그 건물들을 보고 그 건물들의 상황에 따라서 평가를 해요. 그러면 이게 A, B, C, D 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시급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것들을 A 등급으로 매기는데 네. 그걸 할 때 그냥 저희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 한 5분에게 면밀하게 검토를 받습니다. 근데 그 검토 내용이 뭐냐면 뭐 역사적인 것도 있고 그 안에 담긴 스토리도 있고 예. 심지어 그 건물들이 많이 군집돼 있으면 활용도가 높아지잖아요. 그 군집도도 뭐 10점이 있고 건축주의 보존 의지 이런 것도 10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항목 점수를 먹이기 때문에 적어도 근대 건조물 심의위원회, 근대 건조물로 지정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는 그 보고서를 썼던 전문가들 정도의 수준은 이제 돼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네. 조금 너무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수정이 필요하고요. 좀 전에 그 첨언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혜련 의원께서 지금 2번에 걸쳐서 창원시 근대 건조물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대구가 되게 근대 건조물을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그때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냐면 처음에 이제 리모델링 비용 몇 프로를 지원을 해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끝나고 나서 다시 검사를 해서 이건 정말로 보존 옛날 복원을 잘했다 그러면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이제 굉장히 섬세하게 나눠져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경남 광역지자체와 이 지역 지자체들이 잘 협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혜련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앞으로 발굴해야 하고 또 보존해야 할 근대 건축물 혹은 양옥 뭐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수조사 통해서 134곳에 근대 건조물로 이번에 이제 그 조사가 되었는데 사실 제가 134개 중에 어떤 특정한 거를 활용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긴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사실. 예. 그런데 공공의 그 공유 공간이나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많이 있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지역의 특성상 이제 진해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 진지동굴들 그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동굴들 그 구석구석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해군의 도시다 보니까 또 그런 동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역사 그다음에 그 기차가 있으니까 역사가 있고 또 관사가 있고 예. 그다음에 그거에 딸린 창고가 있고 이제 또 군에서 쓰던 창고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공공의 그 공간으로 또 역사성을 겸비한 이런 것들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현재 등록문화재로 돼 있는 뭐 진해역 같은 경우는 진해 그 충무지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창원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대 건축물은 유형의 존재지만 그곳을 향유했던 지역민의 추억과 기억이 담긴 무형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건물이 사라져도 그곳을 쉽게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 경남도의 노력이 경남도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강한 추진력이 되길 바라며 오늘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